이제 한 반 정도 들어오신 것 같은데요. 4시가 됐으니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님도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트 애나하임과 코로나 브랜치를 운영하고 있는 데이비드 한 원장이라고 합니다. 지난 한 15년 정도 엘리트에서 일하면서 한 7천 명이 좀 넘는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많은 학생들과 가족들 만나면서 많은 것을 경험해보고 배울 수 있었는데요. 오늘 웨비나를 통해서 그동안 배운 것 몇 가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세리토스에 계시는 앤디 원장님하고 또 텍사스 플래노에 계시는 저스틴 원장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중 미국 대학 입시 사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고요. 오늘은 저하고 라스베가스에 계시는 제이팍 원장님이 특별한 대학 지원서 만들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웨비나의 이 형식이 저는 여러분들을 볼 수 없고 여러분은 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실 때 손을 들더라도 제가 볼 수 없으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밑에 질문을 직접 쓰실 수 있는 라인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세미나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세리토스의 앤디 원장님하고 또 텍사스의 저스틴 원장님이 그 질문에 라이브로 답변해 주실 거니까요. 그리고 저희가 또 마지막에 세미나 마지막에 또 몇 가지 질문에 답변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두 번째 웹 시리즈고요. 저희 엘리트에서 이제 계속 코로나 일이 있는 기간 동안에 계속 웹 세미나를 할 예정이니까 매주 와서 들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일단 이번 주에 있었던 몇 가지 중요한 뉴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요새는 매일매일 막 어마어마한 뉴스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뉴스를 보기도 좀 겁이 나고 또 이럴 때는 정확하지 않은 뉴스들 때문에 더 헷갈려 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더 정확한 뉴스를 갖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지난주 수요일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캘리포니아의 거의 모든 학교를 학기 말까지 즉 6월 초까지 휴교를 하겠다고 주지사 뉴섬이 발표를 했는데요. 저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서는 벌써 공문이 나오고 다음 주부터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 학원이 있는 오렌지 쪽은 오렌지 유니파이드 스쿨 디스트릭트 쪽은 아직 공문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캘리포니아에 있는 거의 모든 학교들이 6월까지 휴교를 할 거라는 것을 유의를 하시고 남은 학기 일정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공문이 나오지 않았으면 곧 나올 것 같습니다. 또 각 학교에서 온라인 수업을 준비를 하고 다음 주부터 온라인 수업을 한다고 하지만 혹시 온라인 수업이 라이브가 아니고 그냥 문제지를 주고 숙제를 하는 그런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을 하는 학교들이 있다면 주변에 있는 엘리트 학원에 문의하셔서 학생들이 계속 배움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수학 과목 같은 경우에는 올해 2학기에 못 배운 것들이 내년 학기 초에 학생의 성적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틈이 안 생기도록 계속 지도해 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엘리트에서는 AP 수업과 SAT, ACT 수업도 지금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교를 안 가고 집에 있는 동안에 다른 공부를 하고 싶은 학생들은 충분히 그렇게 공부를 할 수 있고요. 특히 엘리트 오픈 스쿨을 통해 제공되는 AP 수업들은 UC 또 다른 모든 대학교에서 인정받는 학점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대학교 원서에 포함되는 성적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이런 수업에 대한 정보는 로컬 엘리트 학원에 연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지금 11학년 학생들에게는 대학 원서를 미리 준비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원서를 먼저 써보고 또 에세이를 쓰고 수정하는 것도 엘리트 원장님들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AP 시험이 어떻게 바뀌는지 더 구체적으로 알려졌습니다. 칼리지 보드는 몇 주 전만 하더라도 올해 AP 시험을 5월 말 혹은 6월 중순까지 연기하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AP 시험을 원래보다 일주일 뒤인 5월 11일부터 22일까지로 연기를 해서 치르기로 했습니다. 시험을 많이 연기하지 않는 대신에
출제 범위를 줄여서 시험을 만들기로 했고요. 시험 형식도 원래 형식인 3시간보다 훨씬 짧은 45분 주관식으로 대체해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나마 한 가지 좋은 건 오픈북, 오픈노트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시험을 보면서 옆에 자기들이 공부를 했던 메모라든지 책들을 옆에다 놔두고 할 수 있는 거가 좋은 점인 것 같고요. 미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같은 시간에 시험을 보게 되는 새로운 형식인데요. 예를 들어 AP Calculus 같은 경우에는 하와이 학생들은 아침 8시, 캘리포니아 아이들은 아침 11시, 뉴욕에 있는 아이들은 오후 2시에 보게 됩니다. 여기 지금 시간표가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이는 부정행위를 줄이기 위한 노력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 외에 또 다른 예를 들어서 AP Calculus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문제를 푸는 시간이 25분을 주어지고 그리고 그 답안지를 업로드하는 시간 5분, 두 번째 문제를 푸는 시간 15분, 그리고 또 그 답안지를 업로드하는 시간 5분, AP US History나 다른 히스토리 아니면 AP Language 같은 경우에는 에세이를 쓰는 시간이 45분이 주어지고 그 45분이 끝나자마자 5분 안에 또 답안지를 업로드하는 시간이 주어지는데요. 이것 또한 부정행위를 줄이기 위한 조치고요. 이 제공되는 5분 안에 답안지를 업로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채점을 아예 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학생들이 단단히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출제 범위가 줄여졌다고 하더라도 문제들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니까 학생들이 더 공부를 해야 되겠고요. 또 이번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컴퓨터, 타블렛 혹은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혹시라도 여건이 안 되거나 아니면 종이에 직접 쓰는 거를 좋아하는 학생들이라면 종이에 직접 쓴 답안지를 사진을 찍어서 업로드를 시키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모든 과목들이 온라인으로 시험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리스트되어 있는 과목들, 아트라든지 드로잉, 컴퓨터 사이언스 프린시플스, 세미나, 리서치 같은 이 과목들은 시험이 별도로 없이 포트폴리오만 제출을 하게 되면 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들어가 보자면, 더 해보자면, 올해가 National AP Scholar Award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해입니다. National AP Scholar Award란 8개의 AP 시험을 보고 각 시험에서 4점 이상을 받아야 주어지는 상인데요. 작년에 한 4만 1,000명 정도의 학생들이 받았고요. 이 상을. 캘리포니아에서만 한 7,000명 정도가 학생이 상을 받았습니다. 이제 대학교 원서를 쓸 때 어떤 수상 경력이 없어서 걱정을 하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AP 시험 공부를 하고 AP 수업을 들으면서 이 상을 받아서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내년부터는 National AP Scholar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이거를 꼭 이 상을 받아야 되는 아이들은 조금 더 이 시험 공부에 집중을 하고 더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험이 바뀌어서 이 상을 못 받게 되면 많이 아쉽잖아요.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있었던 뉴스, 이제 교육 뉴스 관련 중에 가장 문의가 많았고 또 되게 급한 목소리로 저희한테 전화를 많이 주셨던 그런 뉴스가 이 UC 대학 입학 요건 완화에 대한 뉴스입니다. 참 발음하기가 힘든데요. 많은 학부모님들이 잘못 이해하셨던 이유가 신문 기사들이 이제 SAT 시험을 없애기로 했다라고 헤드라인을 썼는데요. 정확히 얘기하자면 없애기로 한 것은 아니고요. 올해 가을에 지원하는 학부 지원자들 한해서 시험 점수가 없어도 지원을 할 수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저희같이 대학 입시를 이제 입학 사정관의 입장이나 대학 학생들을 도와주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 뉴스가 굉장히 놀라웠던 이유는요. 불과 한 달 전에 이 STTF, Special Task Force였죠. Standardized Testing Force가 SAT, ACT 점수를 대학 입학 요건에 포함하는 것을 추천을 했기 때문인데요. 이 태스크 포스는 18명의 UC 시스템에 종사하고 있는 교수들과 학생들로 만들어진 사람들이고요. 연구팀이고요. 지난 2년 동안 SAT, ACT가 대학 입학 사정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 뭐 SAT 점수가 높다면 학생들이 그만큼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지, 이제 그런 거를 연구 결과를 해서 올해 3월에 SAT나 ACT가 입학 사정에 계속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면 계속 이제 SAT, ACT가 UC에 계속 포함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번 코비드-19 사태로 인해서 갑자기 이제 학교들이 문을 닫고 또 지난 3월부터 SAT, ACT가 계속 취소가 되면서 올해 가을에 학부 지원자들을 한해서 SAT, ACT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UC에서 발표를 한 거죠.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학년별로 한번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UC를 목표로 공부하는 9학년, 10학년들은 사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현재 규정으로는 SAT, ACT 점수가 있어야 지금 9학년, 10학년들은 UC에 지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또 바뀔 수는 있겠지만 현재 규정으로는 계속 점수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다만 이번 봄학기 성적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학교에서 A, B, C, D, letter grade를 주지 않고 패스 아니면 크레딧으로 학점을 준다고 해도 그거를 학점으로 인정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이는 11학년 학생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원래 UC에서 학점으로 인정받으려면 C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올해 2학기는 학점을 패스나 크레딧으로 받게 돼도 학점 이수를 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11학년한테 가장 큰 차이는 지금 SAT, ACT 점수가 없어도 UC나 CSU에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에 가장 큰 차이고요. 지금 12학년 학생들은 사실 벌써 대학교 acceptance letter를 받았죠. 합격 통지서를 받았는데 지금 이 합격 통지서도 사실상 컨디셔널이에요. 그러니까 조건부예요. 여기서 조건이 12학년 학점이 어느 정도 이상 나와야지 이 학생을 계속 받아주겠다는 이 조건부인데요. 올해는 12학년 2학기 성적이 더 늦게 나와도 혹은 패스나 크레딧으로 나와도 이걸 다 인정해주겠다고 UC 쪽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가끔씩 12학년 2학기에 열심히 놀아서 C나 D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이제 정말 마지막에 급하게 투러를 해서 점수를 올려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올해는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코비드-19이 좋은 일을 하기도 하네요. 이 UC 문제에 대해서 이번 새로운 뉴스에 대해서 몇 가지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하자면 이것은 SAT 점수가 선택 사항이라는 겁니다. 원래는 요구 사항이었는데 지금은 옵셔널이 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임시 조치라는 것입니다. 지금 요번 가을에 어플라이하는 11학년 학생들을 임시 조치를 의해서 SAT, ACT 점수가 없어도 어플라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SAT, ACT 점수가 있는 학생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가지고 있는 점수가 본인이 목표로 하는 대학교의 평균 점수보다 높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점수를 원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걸 좀 더 이해하려면 학교의 eligibility requirement, 그러니까 최소 요구 사항과 average profile을 봐야 되는데요. 지금 여기 차트에 나와 있는 거는 2019년 UCLA에 지원했던 학생들의 평균 점수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어플라이 그냥 원서를 낸 모든 학생들의 평균 점수예요. 상당히 높죠. 지금 요거는 어플라이한 아이들이고 지금 보시는 점수는 작년에 UCLA에 합격된 학생들의 점수입니다. 제가 지금 이 두 리소스를 공유를 하면서 이제 어떤 학부모님들이 이거 내가 알고 있는 점수랑 다른데? 라고 생각하실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많은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UC, University of California 공식 사이트에 나와 있는 점수를 보고 학원에 오시거나 아니면 점수를 보고 이제 공유를 하시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GPA는 capped weighted GPA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아무리 AP나 언어를 많이 들었다 하더라도 8세메스터까지만 인정을 해주고 계산한 GPA예요. 입학 사정관들이 보는 GPA는 아까 뒤에서 보셨다시피 unweighted GPA랑 그 다음에 fully weighted GPA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공식 사이트에는 cap weighted GPA가 나와 있다는 것을 꼭 알고 이 정보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잘못하면 학생이 가지고 있는 GPA가 훨씬 더 높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어, 이거에 대해서 더 자세한 질문을 하시고 싶으면 저희가 다음 주에 UC 어드미션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때 아마 좀 더 설명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좀 더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왼쪽에는 평균 점수, applicant, 그러니까 apply를 한 모든 학생들의 평균 점수, 그리고 오른쪽에는 입학, acceptance를 받은 아이들의 평균 점수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 딸이 UCLA를 apply를 하는데 저 SAT 점수가 1300점이다. 그러면 사실 apply를 할 때 SAT 점수를 내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나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원서를 낸 사람들의 평균 점수가 1330점이기 때문에 아마도 UCLA에선 저희 딸의 점수를 1330점이라고 가정하고 이발리에이션을 할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방법은,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이 SAT가 없을 때 평균 점수로 인정을 하는 이 방법은 지금 미국에서 SAT, ACT 점수가 옵셔널인 1000개 이상의 학교들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들입니다. 네, 미국에서 벌써 SAT, ACT 점수가 옵셔널인 학교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학교들이 이 방법을 가장 많이 쓰기 때문에 아마도 저희 딸의 점수를 1300점이 아예 그냥 리포트를 안 하는 거가 더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을 하겠죠. 네. 만약에 학생의 점수가 1400점이다. 그러면 평균점보다 높기 때문에 당연히 점수를 리포트를 하는 거가 학생한테 더 좋은 케이스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아직 사립학교들은 아무 발표 결과가 없었어요. 정확하게 뭐 SAT, ACT 점수를 올해는 안 받겠다, 뭐 옵셔널로 하겠다 이런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사립학교를 목표로 하는 아이들은 아직도 이 시험 공부를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올해 가을에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어떤 그런 계획을 짜는 거 그것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셨겠지만 이 SAT, ACT 점수가 선택 사항이 된 옵셔널이 된 것은 한인 학생들한테는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UC나 USC의 그 최소 요구 사항의 문턱이 낮아지면 아마도 더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할 것이고 지금 대학교 안에서 소수계 인종인 라티노나 흑인 학생들은 어떻게 보면 이것이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지만 대학교에서 벌써 지금 UC 내에서 40%를 차지하는 40%를 넘게 차지하는 동양 학생들인 경우에는 지금 이 SAT 점수가 옵셔널이 SAT, ACT 점수가 옵셔널이 된다는 거가 어떻게 보면 UC 계열에 들어가기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한번 하게 됐는데요. 또 여기서 하나 더 재미있는 경우, 재미있지는 않겠지만 또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지금 이 웨비나를 보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타주에서 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타주에 있는 아이들이 UC에 지원하는 경우 이 점수가 없어지는 거가 어떤 작용이 되는지를 좀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UC 학교들이, UC 대학들이 캘리포니아 내에 있는 고등학교에 대한 정보는 참 많이 가지고 있어요. 매해 A through G 코र्스 리스트를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매해 무슨 고등학교에서 무슨 수업이 주어지는지 다 알고 있고요. 또 AP 시험 패싱 레이트도 알고 있고요. 캘리포니아의 뭐 학교 성적표라고 할 수 있는 API 스코어도 매해 알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이 뭐 A라는 고등학교에서 B라는 대학교로 어플라이를 했으면 지난 2년 동안 이 A라는 고등학교에서 B라는 대학교에 어플라이한 학생들의 모든 평균 점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AT라는 어떤 그 대학 입학 원서의 한 부분이 빠지더라도 그 다른 부분을 보고 이 학생이 얼만큼 공부를 했는지, 얼만큼 힘들게 많이 공부를 했는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타주에 있는 고등학교인 경우에는 UC가 그렇게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1월에 저희 이제 엘리트A라는 원장님들이랑 같이 UC 리버사이드에 가서 어드미션 카운슬러들을 만나고 그 어드미션 카운슬러한테 저희가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UC에서 SAT 점수를 옵셔널로 하게 되면 타주에 있는 아이들이나 다른 나라에서 어플라이하는 아이들은 어떤 기준점을 갖고 평가를 할 것이냐.
이게 1월 말이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아무 뭐랄까 이렇게 클리어한 아이디어가 없더라고요. 그쪽도. 근데 지금 이게 갑자기 바뀌게 되면서 이런 이 SAT, ACT 점수가 없어지는 거가 타주 아니면 해외에서 UC에 어플라이하는 아이들이 어떻게 이 문제가 작용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고 공부를 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미국에서 가장 큰 빅브라더 같은 공립학교 시스템인 이 UC가 이런 결정을 내리면서 아마 조만간 다른 공립학교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사립학교들이 이와 비슷한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조금 우려가 되는데요. 그거는 뭐 저희가 이제 매주 이 웹세미나를 하면서 뭐 더 새로운 정보들이 들어오면 쉐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의 주제인 대입 원서 특별하게 만들기. 지금 라스베가스에서 기다리고 계셨던 제이팍 원장님이 계속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트 학원에서 15년간 일하고 있는 엘리트 놀스리츠 발렌시아 거쳐서 지금은 라스베가스에서 지도하고 있고요. 중앙일보 교육 칼럼니스트로도 현재까지 활동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셨네요. 감사하고요. 한국 아이들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그 어떤 다른 인종 아이들보다도 더 좋은 대입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 한국 아이들도 똑똑하기도 하지만 저는 한국 부모님들 정보력에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들이 아시는 만큼 올바른 결정 내릴 때 꼭 도움이 되거든요. 오늘은 이 세미나도 그런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웹세미나 들으시면서 중간중간 질문 떠오르시면 여기 아래 스크린 아래 Q&A 섹션에 질문 적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시간 허락되는 한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정보는 아이들 매일매일 키우다 보면 다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좋은 정보 전해주는 또 경험 많은 지인이 주변에 하나씩은 늘 계시고요. 학교나 학원에서 제공하는 지역 교육 세미나도 있고 책, 신문, 인터넷 통해서 많이 접하시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가끔은 정보가 너무 넘칩니다. 어느 대학에 가려면 뭘 하는 게 좋다, 아니면 이런 운동이 저런 운동보다 낫다, 우리 아이는 이런 거에서 그 대학에 갔다, 11학년엔 이런 수업을 하는 게 유리하다. 꼼꼼히 따져보면 뭐 하나 틀린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 아이에게 실행하려고 보면 꼭 망설여집니다. 남들 다 하는데 우리 아이도 해야 되나 싶어서요. 아무리 좋은 정보 많이 알아도 이 정보가 잘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때론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교육 정보들 좀 정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격적으로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대입 원서 특별하게 만들기예요. 대학 지원서가 특별해지는 요인은 한 크게 7가지 정도가 있는데 오늘은 이 7가지 중에 한 가지만 잡고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그게 바로 특별활동입니다. 어느 대학에 가려면 어떤 GPA가 필요하다, 어느 대학에 가려면 무슨 SAT는 몇 점이 필요하다, 이런 정보들은 통계를 찾아보면 쉽게 알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학업 성적은 오히려 수치화되어 있어서 판단하기가 좀 쉬운 편입니다. 하지만 특별활동이라는 건 수치가 없어서 그 기준이 참 애매해요. 그래서 어떤 활동을 우리 아이에게 시킬지 말지 의외로 고민 굉장히 많이들 하십니다. 예컨대 이런 것들이죠. 테니스를 시킬까요? 펜싱을 시킬까요? 바이올린을 시킬까요? 하프를 시킬까요? 도대체 어떤 활동이 대학 입학에 유리할까요? 정답이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정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테니스는 테니스대로 좋은 이유가 있고요. 펜싱은 펜싱대로 좋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의 포인트는 잘 알겠어요. 누구나 손쉽게 하는 보편적인 활동을 할까요? 아니면 남들이 하지 않은 특이한 활동을 할까요? 라는 질문이 담겨 있는 거겠죠. 정리 하나 해드리자면 특이한 활동이 특별한 원서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물론 특이한 활동이 주는 순기능은 있어요. 특이한 경력, 특이한 활동에 대해서는 정말 할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따로 한번 준비해서 얘기해봐도 될 아주 큰 토픽이고요. 중요한 건 누가 더 특이한 활동을 찾느냐가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 활동이 좀 더 특별해질 수 있을까요? 단계별로 나눠서 활동이 특별해지는 과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그 활동을 꾸준히 해야 하는 나만의 이유를 찾는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는 그 활동이 대학교에게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 나에게 특별한 이유를 찾는 거가 되겠죠. 예를 한번 들어보죠. A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은 매주마다 동네 도서관 봉사를 했어요. 뭐 대부분의 시간은 리턴된 책을 책장에 꼽아놓는 일이었겠죠. 고등학교 3년간 수백 시간 했다고 보겠습니다. 자, 이 정보만 놓고 대학이 판단할 때 이 활동은 과연 좋은 활동일까요? 아닐까요?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도서관 활동이다 보니까 대학은 아직은 쉽게 판단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스토리를 한번 구성을 해보겠어요. 이 학생은 어려서부터 책을 좋아했고요. 뭐 도서관은 뭐 에어컨 잘 나오잖아요. 어쨌든 이 아이에게 도서관은 세상 신나는 곳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아이는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주말 북클럽이나 영화를 함께 보는 그런 프로그램들 엄마를 다 쫄라서 모두 다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도서관 문화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부모님과 다른 도시를 여행할 때도 꼭 그 동네 도서관이나 아니면 다운타운에 있는 시립도서관 같은 곳을 꼭 갔다고 해요. 뭐 대학 도서관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100곳이 넘는 서로 다른 도서관 문화들을 저널링도 하고 사진도 찍고 이 학생에겐 도서관이 그 도시와 대학의 랜드마크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어떤 의미와 이유가 활동에 부여가 되면 그 활동은 의미 있는 활동이 되는 거고 또 좋은 활동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스토리가 조금 붙여지니까 지원작 캐릭터에 약간 좀 부피가 늘어나는 것 같다는 생각 안 드세요? 이게 바로 평이한 활동이 특별해지는 기본적인 첫 번째 단계입니다.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B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은 동네에 있는 노인 아파트에서 매주 6시간씩 고등학교 내내 봉사를 했어요. 매주 6시간씩 3시간을 했다고 보면 한 900시간이 넘는 시간이겠죠. 엄청난 시간을 쏟긴 했으나 활동 자체만으로 봤을 때 뭐 도서관 뭐 봉사활동처럼 좀 평이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럼 스토리를 한번 구성을 해보죠. 이 B 학생의 부모님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십니다. 아이의 일상은 엄마 아빠하고 아침 일찍 나와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는 노인 아파트로 거의 출근을 했다고 해요. 대부분 저녁이 될 때까지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 친구 삼아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 아이 고스톱 굉장히 잘 치고요. 장기도 제법 많이 배워서 잘합니다. 아이는 할머니 놀러 가는 걸 참 좋아했다고 해요. 훗날 할아버지가 지병으로 돌아가셨고 할머니는 이듬해 치매에 걸리셨다고 해요. 아이가 할머니 키를 좀 따라잡았을 즈음 할머니 돌아가셨습니다. 아이는 이 과정 속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 노인 아파트에서 수백 시간을 봉사로 시간을 보냈어요. 자, 이렇게 이 아이에게 중요한 가치가 이야기가 연결이 되어서 활동과 연결이 되니 뭔가 좀 더 그 부피가 늘어나는 느낌이 들지 않으시나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나와 활동의 연결고리를 찾는 겁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활동에 반영이 되어 좋고요. 내가 탐구하고 싶어하고 또 공부하고 싶어하는 그런 전공과 관련된 것들이 활동에 반영되어도 좋습니다. 또 내가 잘하고 발전하고 싶은 재능이 활동에 반영되어도 좋고요. 결국 나의 가치나 관심 분야, 재능 이런 것들이 스토리로 활동과 연결이 되면 나를 다양한 각도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 이 모든 활동들은 훗날 나의 이야기, 즉 에세이가 되겠죠. 증거 또는 재료로 사용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표현하고 싶은 나의 많은 모습들을 에세이에 잘 드러낸다면 그것은 잘 쓰여진 대입 원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준비하기 위해서는 9학년부터 준비를 하면 참 좋아요. 9학년 전부터 이 계획을 준비하면 참 좋아요. 하지만 이미 고등학생이고 이미 많은 활동들이 이미 진행 중에 있다라면 지금이라도 그 활동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성숙하게 탐구해보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미 있는 활동들을 꾸준히 할 수 있었다면 전국대회 50위에서 100순위 안에 들어가는 대학들을 목표하는데 훌륭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다음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활동을 특별하게 만들어준 두 번째 단계는 멤버십을 리더십으로 만드는 겁니다. 1단계까지는 아직은 참여의 수준이에요. 멤버십이죠. 어떻게 하면 내 활동을 멤버십에서 리더십으로 올릴 수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리더가 된다는 건, 지목된다는 건 노력도 따라야 되고요. 실력도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운도 좀 따라야 됩니다. 멤버 모두가 리더의 직함을 가질 수는 없을 테니까 말이죠. 하지만 만약 첫 단계에서 아까 말했었던 나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활동을 이미 찾아서 하고 있다면 분명 최선을 다할 가능성이 높고요. 정성을 또 다할 확률이 크겠죠. 나한테 중요한 일들이니까요. 그렇다면 나의 진정성 있는 그런 노력들이 훗날 리더십으로 발전될 가능성은 좀 더 클 거예요. 대학이 바라볼 때도 아이가 리더로 지목된다는 건 조직에 대한 공헌도, 실력, 리더로서의 자질을 반증하는 어느 정도의 성과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대부분 고등학교 클럽이나 조직을 보더라도 진짜 일 많이 한 사람은 회장단들이거든요. 대부분의 경우 멤버들은 일 거의 안 합니다. 대학들도 그거 잘 알고 있고요. 하지만 모두가 리더의 직책을 할 수는 없죠. 운이 정말 따르지 않아서 회장 선거까지 나갔지만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테고요. 폴리틱스가 많아요. 친구한테 뺏기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또 내가 하는 모든 활동에 또 리더가 될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활동 시작하기 전에 훗날 내가 리더가 될 수 있는 확률이 큰 활동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가 있어요. 만약의 경우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활동에서도 리더의 직책을 맡지 못하게 되는 경우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상황에 처했다면 아무리 학업이 좀 뛰어난다 하더라도 미국 탑 50 대학의 합격률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리더십이 만약에 부재가 생기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 반드시 리더십은 학교에서 찾을 필요는 없어요. 교회에서 썬데이 스쿨 교사로 활동을 해도 뭐 어느 정도의 리더십이 있고요. 동네 꼬마 아이들 모아놓고 뭐 코딩 같은 거 가르쳐도 그것도 리더십입니다. 어떤 형태라도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서 시도하는 게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모두가 이렇게 치열하게 리더가 되고 싶어 할까요? 그건 솔직히 아닙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리더 안 하고 싶어요. 리더가 되면 대중의 평가를 피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누가 평가를 받는 걸 즐기겠습니까? 그래도 대학 가려면 두려움 이겨야죠. 아픈 만큼 다듬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리더의 무게라 생각하고요. 혹시라도 만약에 아이가 리더십 하는 거를 발휘하는 거를 어떤 이유에서라도 좀 망설인다면 작은 직책부터라도 하나하나 시작해보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대학은 분명 그 노력과 그 용기를 보면서 아이가 성장해 나가는 것을 분명히 지켜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특별활동 수준이 2단계까지 올라갔다면 여러분의 경쟁 수준은 한 25위, 상위 대학 순위 25위에서 50위까지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활동을 특별하게 만드는 세 번째 단계는 내가 리더로 이끄는 단체가 구체적인 성과 또는 업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인 성과는 무엇을 말할까요? 공신력 있는 경시대회가 여기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 학생이 있어요. 교내 신문 저널리즘의 편집장이 있고요. 이 학생은 편집장으로서의 기본적인 일은 물론 후배 학생 기자들을 잘 이끌어서 NSPA 페이스메이커 수상에 이르는 큰 업적을 세웁니다. 이 밖에도 팀 멤버들을 잘 지도해서 각자가 개인전에 도전할 수 있도록 이끄는 유능한 리더로서의 면모를 보이죠. 이렇게 되면 세 번째 단계 수준까지 끌어올리게 되는 겁니다. 이 관점에서 볼 때 이 학생이 하고 있는 이 저널리즘의 활동은 정말 좋은 활동이 되는 겁니다. 이 밖에도 뚜렷한 성과, 즉 공신력이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는 경시대회들은 미국에는 수백 가지가 있어요. 어떤 업적은 메이저급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주대회도 있고요, 전국대회도 있고요, 국제대회도 있고요. 단계별로 수상 업적을 쌓을 수 있습니다. 이런 메이저 경시대회에서 우승을 하면 지역 신문이나 뉴스에 소개될 만큼 지역에서 큰 자랑거리가 되기도 하죠. 어떤 업적은 또 마이너급으로 볼 수가 있어요. 뭐 교내 또는 로컬 대회에서 수상 업적을 쌓는 경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같은 경시를 준비하려면 내가 특출나게 뛰어난 분야를 사실은 고등학교 시작 그 전부터 파악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메이저 대회들 좀 유명한 거 좀 한번 스크린에 올려봐 드릴게요. 필요하신 분들은 뭐 스크린샷 하셔도 되고요. 핸드폰으로 찍으셔도 됩니다. 그냥 뭐 참고 정도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은 한 크게 네 부류로 한번 나눠봤어요. 뭐 지식과 관련된 것들, 아니면 이과, 뭐 스템과 관련된 경시 대회들,
비즈니스와 관련된 경시대회들, 뭐 법, 리더십, 뭐 사회학과 관련된 대회들,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만약 이렇게 다수의 활동들이 이 세 번째 단계까지 올라가는 수준이 되었다면 아마 여러분은 미국 탑 25위 대학 경쟁의 어깨를 견줄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저는 저희 학교 학생회장의 농구팀 주장의 저널리즘 편집장입니다. 특별활동 면에서 볼 때 예일대학 입학의 경쟁력이 있을까요? 이 정도 리더십을 가졌다면 아마도 이 학생은 학교가 자랑하는 굉장히 훌륭한 one of the kind 그 훌륭한 학생일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정보만 갖고 봤을 때는 이 학생의 활동 결국 한 두 번째 단계까지밖에 발전된 걸로 보이죠. 어쩌면 이 친구는 리더로서 분명히 일궈낸 업적이나 성과가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가끔 학생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리더십 직책을 얻는 것 자체가 최종 목표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원서에 직책을 만약 부각하면 마치 대학이 대번에 나를 훌륭한 인재로 볼 거라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대학은 정말 모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어떤 리더의 모습을 했었는지. 좋은 결정을 내려주고 싶어요, 대학들은요. 근데 자료가 부족하거나 팩트가 부족하거나 증거가 부족하면 결정 내리기가 참 힘들어지거든요, 대학 입장에서는. 지난주 일이었어요. 저희 브랜치에 중국 부모님 한 분이 급하게 들어오셨는데 둘째 아이가 있는데 뭐 저 대학 원서를 혼자 쓰겠다고 고집을 부려서 그렇게 결국에 놔뒀었나 봐요. 요번에 이제 다 결과가 나왔잖아요. 탑 대학의 그 결과가 줄줄이 낙방이 된 거예요. 나중에 저희가 다시 리버스로 다 원서를 읽어보니까 엄마도 놀란 거예요. 아이가 정말 많은 시간 그렇게 공들여서 쌓아놓은 업적들을 언급을 안 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오히려 줄여서 쓴 것도 많았어요. 제 생각에는 아마도 아이가 어디에서도 원서를 묻지 않으니까 그걸 좀 누락했었던 것 같아요. 많은 부분. 아이는 원서에서 물어보지도 않은 걸 왜 쓰냐고 엄마도 오히려 화를 냈다고 합니다. 이 엄마가 제가 보니까 헬리콥터만이에요. 근데 원서 준비 코앞에서 아이의 사춘기하고 충돌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요. 솔직히 저희 쪽에서 일할 때 보면 정말 수두룩하게 맞는 케이스들이에요. 아이들은요. 결국에는 아이들인 것 같아요. 좀 영리하게 원서를 구성할 수 있는데 그런 기회를 많이 놓치게 됩니다. 왜냐면 아이들은 이런 원서 처음 쓰잖아요. 또 아이들은 자기가 원서에 적어 놓는 그런 내용들이 어떤 의미로 대학에게 전달될지에 대한 예상치가 전무해요. 당연하죠. 저희 학생들하고 대입 원서 만들 때 선생님이랑 늘 매일 씨름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구성하는 거.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가진 모든 장점들을 원서에 빠짐없이 구성지게 넣는가. 자, 그럼 오늘 이야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그 활동을 꾸준히 해야 하는 나의 이유를 찾는 거죠. 연결고리를 찾는 겁니다. 두 번째는 멤버십을 리더십으로 만드는 일이에요. 일 더 많이 해야 되고요. 또 남들 앞에서 드러내는 연습을 더 많이 해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리더로서 구체적인 성과, 업적을 이뤄라. 당신은 어떤 리더였는지, 리더로서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이런 거를 보고 싶은 취지라고 말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의 활동을 특별하게 만들고 싶다면 이 세 가지 단계를 꼭 기억하시고요. 한 단계 한 단계씩 설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 하고 있는 활동들을 스스로 더 좋은 활동들로 만들어 줄 수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지원서는 한층 더 풍부해질 겁니다. 그리고 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활동은 그냥 나의 이력이 아니라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 대입 에세이를 뒷받침해주는 재료고 증거라는 점을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스토리 없는 특별활동은 정말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오늘 이 세미나 통해서 제가 전달해 드리고 싶은 메시지였어요. 요번에 이거 세미나 등록하시면서 질문도 참 많이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데이비 선생님이 좀 질문 정리를 해주셨는데 퀘스천 한번 네. 포스트를 해볼까요, 선생님? 세미나 선생님 하시면서 이거 거기에다가 이제 올려주시겠어요, 스크립트? 질문을 네?
이게 다 안 보이는데요. 잘못 보이는데요. 아, 그런가요? 네, 됐습니다. 네. 세미나 등록하시면서 이제 하셨던 질문들 중에 몇 가지를 이제 뽑아가지고 먼저 여기서 대답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라이브 챗은 제가 봤는데 질문이 많이 올라오질 않네요. 한국 학생들도 질문을 많이 안 하는데 한국 학부모님들도 질문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질문 있으시면 계속 해주시고요.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지금 11학년인데 아직 SAT, ACT를 안 봤습니다. 어떡하죠? 제가 세미나에서 대략 벌써 이렇게 커버를 한 것 같기는 한데 학생이 원하는 대학이 상위 100위 대학이고 어느 정도 acceptance rate로 봤을 때 50% acceptance rate보다 낮은 학교에 어플라이를 하고 싶다 하면 준비를 해서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서 SAT나 ACT를 볼 수 있는 거가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칼리지 보드는 지금 6월 시험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지금은 얘기는 해놨죠. 근데 뭐 6월 시험은 푸시백 될 수도 있고 또 캔슬 될 수도 있지만 그 이후에 8월 시험이 있고 10월 시험 있고 11월 시험 그 다음에 12월 시험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8, 10, 11, 12 4번의 시험을 더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ACT도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보더라도 7월 시험부터 4번을 더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시간 충분합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8월 시험, 10월, 11월, 12월 시험이 지금 코비드-19 사태 때문에 계속 캔슬이 된다면 물론 걱정은 되지만 사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SAT, ACT보다 더 큰 걱정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지금은 가을에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질문이었는데요. 엔지니어링 전공을 하려고 하는데 오케스트라나 운동을 꼭 해야 하나요? 옆집에는 그래서 UCLA에 갔다던데 이 옆집에는 그래서 UCLA에 갔다던데는 사실 제가 붙인 거예요. 그 앞에만 학부모님들이 해준 질문이신데 꼭 그게 이제 같이 오는 질문입니다. 옆집에는 이래서 UCLA에 갔고 앞집에는 저렇게 해서 스탠포드 갔고 뒷집에는 뭐 이렇게 해서 USC 갔고 또 반대쪽 옆집에는 나쁜 짓 해서 CC 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다른 애가 뭘 했다 그래서 그걸 따라해서 또 같은 대학교에 갈 수 있다는 생각은 사실 좀 위험한 생각인 것 같아요. 각 학생들한테 맞춰서 계획을 짜야 될 것 같고 그래도 이 질문에 대해서 좀 더 답변을 하자면 UC를 목표로 하는 아이라면 뭐 꼭 UC의 엔지니어링을 전공을 하려고 하는 목표인 아이라면 오케스트라나 운동을 지금 너무 많이 해서 학교 성적이 떨어지면 사실은 오케스트라나 운동을 줄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학교 성적이 떨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오케스트라나 운동을 하고 있고 학교 성적도 굉장히 좋다. 그러면 그 외에 조금 더 엔지니어링이랑 관련된 액티비티를 더하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 엔지니어링이랑 관련된 스템 액티비티를 하기 위해서 오케스트라나 운동을 시간을 줄여야겠다. 그럼 그건 이해가 됩니다. 또 다른 경우는 오케스트라나 운동에서 지금 본인이 갖고 있는 리더십이 굉장히 많다. first chair이고 오케스트라가 투어링 다니는 그 정도의 레벨의 오케스트라고 운동은 뭐 축구를 하는데 골드에서 하고 있고 뭐 아카데미도 가고 만약에 그러고 있다. 그러면 운동을 포기하고 오케스트라를 포기하면 본인의 아이덴티티가 없어진다 그러면 그러면 조금 UC만 목표로 하는 거가 아니고 다른 데도 목표로 할 수 있도록 한번 점검을 해보고 싶네요. USC라든지 스탠포드 같은 학교는 들어갈 때 본인의 전공이 나중에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럴 때는 다른 학교로 한번 돌려서도 생각을 해보고 싶고요. 그 다음 질문은 아트 전공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좋은 성적이 필요한가요? 아트, 뭐 댄스 아니면 뭐 인스트루먼트, 뭐 뮤직 같은 전공은 사실은 두 가지로 좀 나뉘어집니다. 입시를 봤을 때, 전형을 봤을 때 이제 포트폴리오나 오디션이 중요하게 더 어드미션이 되는 학교들이 있고 그게 아닌 4년제 대학교에서는 포트폴리오하고 뭐 오디션도 있지만 그 외에 성적이 있어야지 좀 찬스가 좋아지는 학교들도 있고요.
아트나 뮤직이나 뭐 댄스 같은 퍼포밍 아츠를 전공을 하려는 아이들은 조금 일찍부터 플래닝하는 거가 좋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본인이 원하는 학교가 어느 학교인지 먼저 정해놓고 시작을 하는 거가 중요합니다. 일찍 정해놓고 시작할수록 그만큼 준비하는 과정도 쉬워지고요. 지금 계속 라이브로 질문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일단 제이 선생님 가시기 전에 제가 이거 몇 개 해볼까요? 네, 그러셔도 될 것 같아요, 선생님. 네. 첫 질문은 recommendation letter를 11학년 선생님한테 받는 게 가장 좋다고 하는데 학교가 벌써 끝났으니 10학년 선생님들에게 받아도 되나요? 지금 10학년 선생님들한테 이메일로 연락 가능하면 11학년 선생님한테 받는 거가 더 좋고요. 꼭 11학년 선생님한테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10학년 11학년이나 뭐 9학년 11학년 아니면 뭐 1년 이상 지도를 받았던 선생님한테 받는 거가 가장 좋고요. 또 선생님들이 잘 글을 써주실 수 있는 분한테 받는 거가 좋고요. 선생님들이 지금 지금부터 선생님들한테 이메일을 해서 레저메를 드리고 뭐 가을에 추천서를 써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지금부터 물어보면 사실은 좀 다른 학생들보다 훨씬 어드밴티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학교를 위주로 많은 상담을 하셨을 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 아직도 태권도가 특별활동에서 좋은 점수를 반영할 수 있을까요? 많은 아이들이 하고 있어서요. 물론 대회에서 상도 많이 받겠지만요. 지금 이제 태권도가 어떤 특별활동에 의미가 있을지 때문에 질문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저희 엘리트 지금 애나하임하고 코로나는 한인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혹시 제이 선생님이 이거 대답을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장점이 될 수가 있어요. 태권도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 장점이 될 수가 있냐면 메이저 대회는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태권도를 해가지고 뭐 국제 수준의 상을 받았다. 이거는 그러니까 뭐 전국 수준의 상을 받았다. 이거는 메이저 대회 같은 뭐 풋볼에서만의 그거하고 좀 다르거든요. 근데 수준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같은 전국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점에 있어서는 태권도가 좋은 영향을 갖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 기준이 블랙벨트냐 아니냐 뭐 그 정도로 만약에 봤을 때는 블랙벨트까지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많은 노력을 했었겠죠. 어떤 스토리를 거기다가 부여하는지에 따라서 그게 어떤 색깔로 보일지가 좀 달라져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나누는 게 좋을 것 같고 전체적인 이 아이의 이야기에서 그 태권도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나중에 좀 구성을 짜면은 좋은 활동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제가 태권도에 대해서 하나 더 하자면 제 학생들 중에 태권도를 했던 아이가 있는데 사실 이 학생은 이제 아버님이 사범님이셨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태권도를 꾸준히 하고 뭐 거의 자기도 이제 사범님처럼 이제 태권도를 잘하는 학생이었는데 태권도를 잘하는 것도 물론 이 학생의 어떤 extracurricular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였지만 스페셜 니드인 아이들한테 태권도를 가르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태권도 도장들한테 옛날 유니폼을 도네이션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로우 인컴 아이들한테 유니폼을 주고 또 가르치고 이제 그거가 어떻게 보면 태권도를 그 다음 스텝으로 물론 뭐 상을 받는 것도 다음 스텝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지만 태권도를 통해서 또 어떤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아까 저 오늘 그 제가 얘기했었던 그것도 결국에는 어떤 특정 활동이 계속 발전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시고 이 방향성을 어떻게 할지 그거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질문 중에 하나가 내셔널 대회에서 나가기로 결정이 났는데 대회가 캔슬돼서 어떻게 하나요? 코비나 언급을 뭐 하는 게 좋을까요? 작성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그거는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그게 에세이 소재가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모든 아이들이 코비나를 겪고 있기 때문에 코비나로 뭐 이야기를 뭐 에세이를 쓰자 그러면 너무너무 많을 것 같아요. 이게 나중에는 이 그러니까 저 지원 원서를 읽는 그 이발류에러가 피로라는 게 쌓여요.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아까 전 제가 얘기했었던 뭐 특이한 게 좋은가 뭐 보편적인가 좋은가 보편적인 게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피로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내셔널 퀄리파이어까지 다 된 것도 어떻게 보면은 뭐 인비테이션 받은 것도 어떻게 보면은 성과거든요. 근데 그 성과가 뭐 이런 이유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는 그 에디셔널 섹션이라는 게 항상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은 어, 그 폼에서 물어보지 않는 것들 제가 볼 때는 영리하게 잘 답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받았던 질문 중에 그 다음 질문 한번 답변해 보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대학교 어드미션에 대해서 좀 아시는, 좀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고 많이 리서치 하셨던 분 같아요. 되게 이렇게 되게 깊은 질문을 던지셨는데요. 대학교 입학 어떻게 보면 그 프로세스 자체가 불공정하지 않느냐, 운에 따르는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 학생의 원서를 읽는 사람이 그날 기분이 나쁘다거나 그러면 그게 unfair한 프로세스가 아니냐, 7명, 9명이 원서를 읽었을 때 7명은 학생을 좋아하고 2명은 학생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 불공정성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어, 절대 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학 입시 사정 이 모든 프로세스가 완전히 공정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겠죠. 그렇게 따지면 뭐 대학 입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뭐 어떤 프로세스를 따져도 완전한 공정성을 가질 수 있는 시스템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프로세스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여기에 커뮤니티 리딩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뭐 읽는 사람, 그러니까 뭐 홀리스틱 리뷰, 버클리나 LA 같은 학교에서 리뷰를 할 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대학교에서 아무리 좋은 프로세스를 만든다 하더라도 그 원서를 읽는 사람의 그날의 기분, 뭐 그 사람이 전날 뭐 부부싸움을 했을 수도 있고 아침에 자동차 사고가 났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의 기분을 모니터 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학생을 고른다 하더라도 완벽하게 공정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도 물론 답답하니까 저희들도 이런 질문을 하고 저희들도 이 질문을 대학교한테 할 때도 있지만 사실은 되게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는 불공평하지만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공평하지 않아서 불만을 하기 시작을 하면 절대로 그 어떤 시스템에서도 행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가끔씩 학생들한테 제 개똥철학을 미는데요. 불공정한 세상을 인정을 해야 더 행복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질문도 어떻게 보면 그런 공정성에 있어서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제이 선생님, 이 질문은 제이 선생님한테 들어왔던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답을 해볼게요. 근데 그 전에 제가 요거 하나만 저 라이브 채팅에 있는데, 예. 어, 대학교 어플리케이션 언제부터 시작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는데,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건 두 가지를 바라볼 수가 있어요. 컨설팅 퍼스펙티브가 있고, 뭐, 필링 아웃 애플리케이션 퍼스펙티브가 있어요. 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모든 시작은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 고등학교 전에 8학년 2학기부터 시작하는 게 제일 좋아요. 하지만 이미 뭔가가 시작되고 있으면 사실 누군가가 좀 정리를 해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우선순위 같은 것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니까 저 이름은 이를수록 더 좋다고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받은 질문 중에 하나는 고등학교 초반에 열정적으로 하던 분야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다른 분야가 더 관심이 많아지게 돼서 활동들이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중간에 이렇게 변하게 되면 대학 입학 평가에 문제가 될까요? 우선 내가 대학을 지원할 때 어, 평범한 조건에서 합격이 가능한지를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잘못 말했네요. 어, 원서 작성하다 보면은 그 꿈보다 해몽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성이 변화되는 과정을 어떻게 설명하는지에 따라서 듣는 사람의 해석이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살다 보면 뭐 이렇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을 좀 성숙한 목소리로 에세이에 설명할 수는 있어야 돼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 완전 다른 분야에 관심을 갖는 것보다는
두 가지 두 가지를 열정을 같이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게 독특한 나를 표현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언어학과 컴퓨터의 조합이라든지, 뭐 디자인과 비즈니스의 조합이라든지, 컴퓨터와 비즈니스의 조합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 포기하고 새로 옮기는 것보다는 두 가지 병행하는 방법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 제가 받은 거는 목표하는 대학이 있는데 경쟁이 치열한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조기 원서를 넣는 게 좋을까요? 레귤러 원서를 넣는 게 좋을까요? 어, 일단은 내 현재 위치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내 학업의 수준이 어느 정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활동의 그 퀄리티도 평가하는 게 좋고, 나의 인성에 대해서도 평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여러 가지 평가를 해보고 내가 그 대학에 합격될 만한 이유들을 나열해보고 떨어질 만한 이유들을 나열해보세요. 그게 만약 반반이다. 그럼 조기 원서 자체가 합격률을 높이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우리가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객관적으로 내가 떨어질 이유들이 훨씬 더 많다고 하면은 아무리 조기 원서를 넣는다고 해도 별로 큰 도움을 받지 못할 거예요. 어차피 특히 조기 원서 같은 경우는 얼리 디시전 한 곳을 선택해서 넣어야 되는 거니까 잘못 너무 이렇게 나를 너무 높이 평가해가지고 잘못 넣었을 땐 사실은 중요한 그런 기회들을 낭비하게 되는 경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학교들이 있다면 레귤러를 지원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뭐 더 하나 질문 더 받으실 거 있으세요? 아니면 마무리할까요? 지금 막 라이브로 들어온 질문 중에 이번 여름에 리서치 프로그램에 합격이 됐는데 취소되었어요. 사실 저희가 지금 제가 1년 내내 이렇게 컨설팅하는 학생들도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여름에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취소가 돼서 좀 어려워지는데요. 많이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 이번 여름에 못하는 것이 어떤 액티비티를 못하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게 당연시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치만 리서치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지금 본인이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찾아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학생들이 이제 학교가 없다 보니까 아직은 온라인 스쿨도 재개가 안 됐고 그래서 학생들이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그 스터디 그룹을 리드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공부를 해보고 그 온라인 라이브로 스터디 그룹에서 가르치는 아이들도 있고요. 또 지금 그 교회나 뭐 어떤 다른 자선 단체에서 푸드뱅크 같은 데서 마스크 끼고 얼굴 다 가리고 아직도 발렌티어링 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집에서 하다못해 마스크 만들어가지고 도네이션 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꼭 리서치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특히 이번 여름에는 뭔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를 찾아서 최선을 다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은 모든 게 멈춰 있는 상태 같아요.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 고등학교 마스터 플랜 한번 다시 재점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엘리트 학원이 SAT 학원으로 좀 유명하지만 정말 엘리트가 잘하는 게 사실은 데이터 컨설팅이에요. 데이터가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가 케이스 스터디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거든요. 일단 데이터가 풍부하면 저는 그게 전문성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팁 한 가지 드리자면 예약하시면 엘리트 무료 대입 상담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오늘 얘기 들어보시고 궁금한 거 많으시고 도움 되셨다면 가까운 브랜치의 이메일이나 전화로 한번 연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물러나고요. 다음 쌤에서 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남은 하루 아이들하고 의미 있는 대화 많이 나누시고요. 그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